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월 13일 날 미국에서 엄청난 뉴스가 전해졌어요. 펜실베니아였죠. 여기서 예. 유세를 하다가 이제 저격을 당했는데 진짜로 고개를 살짝 돌리는 바람에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야 될 게 귀를 스쳐 지나갔다. 그렇죠. 라는 약간 제가 소설을 이렇게 쓰면은 너무 자기적이다. 당위성이 떨어진다. 언제까지 이런 우연에 기댈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 텐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태 기자님 어떻게 들으신 게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직접 관계자들한테 들었다기보다는 언론에 나온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이 경호 쪽에 네네. 종사하는 현업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사실은 시골이죠. 그죠. 네, 이런 도시가 아니라서 저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죠. 뭐 도시라면은 막 띵 옥상 뭐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자동차 이런데 저기는 그냥 벌판 같은 데라 건물 맺혀 있는 정도라 여기서 저격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다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그 말 뜻은 저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그곳을 봉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대통령급의 경우를 할 때 저격을 할 수 있는 이 거리를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냐면 1km 이내예요. 1km. 물론 1km 밖에서도 저격이 가능한데 효과적인 저격을 하려고 한다면 1km 내에서 저격을 해야죠. 왜냐? 한국군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K14 저격총 있잖아요. 네네. 7.62mm. 7.62mm. 그 총이 1km를 쏠려면은 약 2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초, 2초. 표적이 그 시간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처럼 이렇게 그렇죠. 돌릴 수 있고 1초, 2초면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북한도 최고 수반의 경호를 할 때 저격을 할 수 있는 거리를 1km로 산정을 해서 반경 1km를 다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격이 벌어진 그 거리가 1km는 고사하고 거의 뭐 100m, 150m 정도로 들었어요.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경호 실패인 것은 확실하죠. 아, 그리고 이제 사진이 너무 깔끔하게 나와버려서 연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 관련 뉴스 보면 좀 이상했던 게 사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잔디밭에 농장 건물 몇 개 있는 수준이라 뭐 수색하기도 어렵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거리가 150m 정도에 그 엎드려 있는 모습이 심지어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와서 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그냥 경호처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만약에 이 엎드려 있던 저격범이 군복이나 경찰복이라도 입고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경호가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하거나 어려운 장소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때 그러면 경호 실패를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런 류의 경호를 하게 되면은 특히 전임자잖아요. 네. 그다음 미국도 지금 이렇게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네.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 예산이 그렇게 아주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관의 예산을 많이 줄여요. 좀 공공기관. 네. 네.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산을 줄이긴 힘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줄이는 게 이제 전직 대통령 혹은 기타 등등의 예산을 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국에서 나온 인원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 경찰들이나 사법 당국의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 기관이 모이면 꼭 빈틈이 생기죠. 네. 저희 뭐 대한민국도 군부대와 군부대 경계가 있는 곳으로 간첩이 언제나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맨날 들어오는 곳에 들어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경호할 때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미국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가 왜 뚫렸냐. 그렇죠. 사실 1km 내니까 이거는 대통령 경호국에서 했어야지. 그렇죠. 이거를 사법기관의 담당 지역이라고 넘기는 게 웃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그리고 음모론 이야기가 많이 그렇죠. 나오면서 네네. 그러면서 또 이 너무 잘 찍힌 사진에 그죠.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걸고 찍은 것 같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찍으세요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 구도 완벽해. 뒤에 성적이 펄럭이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기자 출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진을 많이 이런 행사 사진을 많이 찍어봤고 네. 미국의 대통령이 LA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행사하는 데서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는데 대통령이
어디에서 정확히 내린다 이런 건 없지만 일단 행사장에 들어와서 나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네. 예. 그럼 기자들이 있는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있겠죠. 대통령이 오기 전에 네. 먼저 기자들을 요 안에서 활동하십시오라고 딱 정해놔요. 그러면 기자들이 어떤 걸 하냐 하면 대통령의 동선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저거 걸고 저거 걸고 저거 걸어야지. 그러니까 베테랑 기자들은 그렇죠. 건다는 뜻이 뭐냐면 이 국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기에 트럼프가 오른쪽에 서 있으면 멋있겠다. 왼쪽에 서 있으면 멋있겠다. 이걸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분이 필리처상 그렇죠. 받으신 예, 그 베테랑 기자죠. 예, 기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정도면 총격을 받고 그 사진을 찍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일 때 하고서 나갈 때 그렇게 걸고서 찍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총격까지 벌어져서 정말 드라마틱한 사진이 나오게 돼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건데 음모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총기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범인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을 죽일 수 있는 저격범이면 네. 미 해병 뭐 특수부대, 예, 스카우트 스나이퍼 그쵸. 출신에 네. 아니면 뭐 델타 포스 뭐 이런 거 아니면 러시아 스페츠나체 컴펑키를 그러니까 사람을 확실히 죽인 숫자가 뭐 20, 30이 넘어가는 이런 경험 많은 저격수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저격범이 약간 20세 나이고요. 어린 친구죠. 예, 네.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친구예요. 총에 대해 잘 아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언론에 이 사람이 건 클럽 출신이다 이러니까 네. 오, 건 클럽 대단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에는 이 건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 조그만한 동네들에 많은데 사전 사격장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아무나 받아서 실탄 놓고 사격하기 좀 그렇잖아요. 위험하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회원권, 회원제를 해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뭐 되게 들어가기 힘든 거 아닙니다. 그냥 돈 주고 신분 확실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 약간 조기 축구 클럽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예. 조기 축구 클럽, 딱 네. 그거죠. 조기 축구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뛰고 그다음에 무슨 대회 있으면은 그 중에 우수한 선수 뽑아서 내보내죠. 선수로 뛰고 싶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도 또 그 클럽의 소총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라이프팀. 쫓겨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게 클럽에서 쫓겨난 건 아니고 그 팀에서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그 이유가 총기를 너무 위험하게 다루고 네. 실력이 안 좋았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저격범인데 총기 사기 솜씨가 안 좋았다. 그런데 트럼프가 아무리 미쳤어도 예, 이 친구를 데리고서 그렇게 음모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그 음모론에 제가 네. 추가로 좀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태 기자님 말씀대로 음모론이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가 아주 크게 실리는데 네. 그 조기 축구회를 빗대서 네. 얘기하면 프로 축구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네. 헛발질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물며 이제 조기 축구계의 어떤 선수가 네. 아마추어 선수가 헛발질이야 너무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격에 있어서 저도 이제 뭐 경호하는 분들 사설 경호분들 몇 분은 아는데 물어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정 타겟보다는 이제 움직이는 타겟이 이동 타겟. 어려운데 네. 더군다나 이제 연설 도중에 뭐 이렇게 다른 스크린을 보기 위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움직였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뇌를 관통했을 완전히 거라고. 네. 관통의 그 방향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증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음모론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걸 갖고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방탄복을 입고 방탄복이 어디 맞았다 그러면 이제 음모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건 딴 데도 아니고 머리라고 이게 만약에 그걸 다 짜고 연습을 엄청 했다 그래도 그 사격 클럽에서 사격 대회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의 사람을 데려다가 그걸 도박을 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범인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 의원님 보시기에 이 범인은 왜 트럼프를 저격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 성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총기 테러범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약간 사회 부적응자 그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인정욕과 좀 강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박 의원님 보시기에 왜 쐈을까 이 친구가? 저는 10길 물속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사람의 그 속마음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저격범의 왜 이 저격범의 그 저격 동기가 뭔지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죠. 그리고 그걸 갖고 여러 가지 소설을 쓰겠죠. 그렇죠. 뭐 이건 또 정치적인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더군다나
뭐 대선을 앞둔 그런 연설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이제 속 시원히 드릴 수가 없네요. 예. 그러면 저격 직후에 저격수들이 바로 저격범을 저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이 사람을 대충이라도 이제 확인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역저격이라고 부르나요? 이거는 대충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역저격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저격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격에 대응하는 대응한다. 저격이다라고 해서 하는데 보통은 사실은 대저격수가 저격을 하는 거는 정말 최후의 보류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총을 쐈다라는 거는 다른 거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경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경호에 제일 중요하지 않은 파트는 없겠지만 네. 경호에서 선발팀이 잘하면은 그냥 그건 끝났다. 아. 선발팀이 일 다 한다. 즉 경호의 경계선을 그어 놓으면 제일 좋은 거는 그 안에 문제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무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뚫린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가 대저격수입니다. 근데 대저격수가 쐈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음모론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됐죠.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저격범이 건물 위로 올라갔죠. 지붕에 있었죠. 네. 그리고 저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 과정을 일부 시민들이 봤어요. 그래서 관련 사법 당국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사법 당국은 경호 당국이 알렸고 경호 당국에서는 대저격수들한테 상황이 터졌으니까 어디를 봐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정치적인, 굉장히 정치적인 장소잖아요. 그렇죠. 유세. 네. 네. 게다가 뭐 미국의 대선을 앞둔 그런 유세 자리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때는 얼마나 미친놈이면 그런 자리에 총을 들고 들어갈까. 네. 그런데 정신이 나간 사람이 사법당국에 의해서 자살을 하려고 관심을 받으면서 미국에선 그런 경우 종종 있죠.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서 죽였을 경우 그러면은 후폭풍. 누가 책임을 지를 것이냐 정치적으로 혹은 반대 정치 집단이 좀 이상한 사람을 사주해서 거기에 장난감총을 올려보냈다. 근데 바로 쏴서 죽였다. 모든 게 정치적이 되는 거예요. 이쪽 저쪽 다. 그래서 대저격수들이 보고 있었는데 바로 사격을 못한 겁니다. 진짜 사격을 할 때까지. 그래서 그 친구가 사격을 하니까 바로 이제 대응 사격을 하게 된 거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완전히 확인된 소식은 아니지만 근데 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가 몸에 상처가 났죠. 그쵸. 그랬더니 왜 너 빨리 저격 안 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대저격수가 지금 약간 안 좋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 문제냐. 더 상부에서 사격 명령이 안 떨어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참 싸우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네요, 이거. 심지어는 유세장에 왔던 시민들이 SNS로 그 저격범을 찍은 사진도 있고 신고도 뭐 몇 분 전에 들어갔고 그리고 경찰이 올라가서 조사하다가 그 와중에 저격을 실시됐는데 제가 또 소설가니까 두 분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소스 같은 것기도 한데 진짜로 천운이었잖아요. 그냥 돌아보지 않고 그냥 얘기했다면 여기 관통당하는 건데 만약에 그 유세장에서 트럼프가 여기 그냥 귀에 상처 입지 않고 그냥 실제로 머리에 저격을 당해서 암살당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북한 정권은 굉장히 간담히 이제 선을 했을 거고 그 외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좋아하던 측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 질문에 뭐 합당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여파로 바로 방송국에서 저는 이제 근무를 여기서 하니까 여기서 바로 봤어요. 뭐냐면 모 당에서 경선을 위한 어떤 그 선거 방송이 있었어요. 관련된 이제 방송이 있었는데 여느 때와 달리 엄청난 경호와 주변의 그 경찰 병력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심지어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점심 먹고 들어올 수도 없어. 문을 다 시건하고 잠가놔가지고. 야, 그래서 너무 심해서 이거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며칠 전에 이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 게 있었고 또 방송국이다 보니까 현직 그 VIP 이제 대통령이 와서 이제 뭐 방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봤을 때 한 번은 이제 우연히 옥상은 아니지만 이제 그 아주 높은 데 쪽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태 기자님 말씀대로 반경 1km 범위 안에 저격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역저격을 위한 이제 저격 병력들이 다 배치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호 부대들 뭐 특수한 부대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대들이 쫙 깔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나 예전에 아베 네. 사례도 있잖아요. 아베 암살 사례에서도 보듯이 경호를 하는 일반적인 국가 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뭐 저 북한도 유명하잖아요. 네. 경호 이런 경호 부대 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 좀 우스운 아 이건 진짜 실패다. 네. 이런 게 정말 적나라했던 네. 것 같고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니더라. 그럼 태 기자님한테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면서 네. 해볼게요. 우리나라 저격수도 실력도 뭐 상당히 탑 클래스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장비 탓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저격은 장비 탓을 안 할 수가 없는 쪽이잖아요. 우리나라 저격수들은 어떤 총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머리에 정확히 맞고 사망했으면 미국은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한국군이 사용하는 저격총부터 먼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보병, 육군의 보병들은 K14라고 7.6mm 네, 네. 기반의 저격총을 사용을 해요. 네, 그게 주력입니다. 그렇죠. 네. 최근 들어가지고 바레스의 59경, 12.7mm 저격총이 들어왔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인보다는 뭐 대물, 차량 네. 이런 건데 주로 휴전선 쪽에 많이 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할 건지는 상상해 보시면 아, 그렇죠. 네, 네. 다 작게가 다르니까 너무 막 깊게 알면 안 돼요. 네, 그죠? 제가 또 네. 말씀드리기 그렇고 네. 참고로 뭐 전문 저격수 외에도 네. 그 군에서는 일반 이제 편제된 부대 어디까지 저격병을 양성하고 그런 걸 배치하느냐. 보직이 배치되어 네. 있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대급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중요도에 따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대급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근데 뭐 물론 북한군하고 맞대응 때문에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이 창끝 부대의 전투력에 있어서 저격이라는 것도 그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문 저격수는 아니더라도 네. 일반 병의 그 저격병은 중대급에서 좀 더 내려와서 소대급. 예산이 허락한다면 소대급까지 가능하면 편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그리고 특수부대들은 약간 뭐 특별한 용도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탄종을 그렇게 두 개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338탄을 네. 나파탄을 나파, 사용하는 네. 그런 저격총도 운영하고 일부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다 표적에 대한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자동 저격총을 사용하는 반자동.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의 M110 같은 반자동 저격총을 한국의 일부 특수부대도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격총은 뭐 여러 가지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아까 실력도 어느 정도 된다. 네. 월드 스탠다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뭐 DNA 자체가 워낙에 쏘는 그렇죠. 거 잘하잖아요. 네. 뭐든지 쏘는 건 잘하는 거 쏘고 같아요. 터트리는 건 뭐 네. 그리고 또 청취자 입장에서 태 기자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면 뭐 이게 월드 레코드 기록이랄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알려진 그 월드 기록 저격 기록이 몇 킬로죠? 그게 뭐 그 컨펌이 됐냐, 확인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kg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캐나다의 뭐 저격병이 네. 그래 했다고 하는데 네. 뭐 그냥 흥미로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깨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됐죠. 그렇죠. 네. 네, 너무 멀기 때문에 네. 확인하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 저격은 이 정도로 하고 네, 네. 넘어가서 그 제일 두 번째 중요한, 질문. 네. 만약에 트럼프가 사망을 했다. 네. 저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다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림이 어떤 거냐면 말씀하신 11워. 내전입니다. 내전. 왜냐? 트럼프를 지지하는 가장 많은 지지층들이 대부분 군인 경찰, 퇴역 군인 경찰 네. 이런 분들이고 또 극우의 강성 그리고 총기 옹호자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집에 총기는 한두 정씩 있는데 네. 대부분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일부는 완전히 극우고 네.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쵸. 거의 무슨 뭐 국회의사당도 뭐 공격했었고. 네. 파시즘적인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다니는 걸 제일 두려워했는데 네.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저격을 당해서 네. 죽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일부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폭동까지 벌어지는 건 각오를 해야 됐었던 거네요. 그 정도 되면 폭동은 넘어섰을 겁니다. 폭동을 넘어선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 트럼프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거는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제 기준으로는 아주 다행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다행. 네.
왜냐하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은 현역 군인 경찰은 그래도 자신의 기관과 미국에 충성을 한다라는 맹세는 지킬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그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네. 그걸로 내전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원래대로라면은 정말 쓸어버려야 되는데 제압해야죠. 네. 제압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지. 진심으로 할 거냐?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정말로 미국 두 조각 낼 수 있는 사태로 벌어질 수 있다. 두 조각이 아니라 뭐 여러 조각.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결국 우리나라의 운명과도 짙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저격 사건에 대해서 저희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소스가 들어오면은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